서부산 시대의 필수 조건인 선악동강 일대 수질 개선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혀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의 첫 사업으로 평강천 오염토 제거 작업이 시작됐지만 1년 7개월가량 삽을 뜨지 못하기도 했고요. 2025년 에코델타시티 입주 전에 목표한 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평강천 환경정비사업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생명금물의 이준경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2021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평강천 평강지구 하천 환경정비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뭐 하천 정비 사업이라 하면은 보통 재치수를 위해서 제방을 만들거나 예. 뭐 수질 오염이 되면은 뭐 준수를 하거나 요즘은 꼭 하천 안에 안 하더라도 하천 주변에 뭐 습지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재방을 하는 쪽 폭이 확대됐는데요. 네. 평강천 하천 정비 사업은 우리가 부산시가 20년 전부터 제안해왔던 게 서부산 시대 아닙니까, 그죠? 예. 서부산에서의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선악동강인데요. 선악동강에 같이 붙어 있는 1차 지류가 평강천입니다. 그래서 평강천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걸 하천 정비 준수를 중심으로 한 하천 정비 사업을 정부가 한 5년 전부터 준비해서 2021년 12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021년 12월에 착공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이제 준설 사업만 본다면은 시범 사업을 2021년 12월 달에 했는데 네네. 그때 시범 사업할 때 한 10% 정도 하셨다 하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지금 1년 반이 진행됐는데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질은 뭐 나아진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 수질은 그 국가하천 중에 전국에서 제일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선악동강, 평강천, 맥도강이 같이 세 개로 묶어져 있는데요. 네네. BOD나 COD로 보면은 거의 고음용수 수준인 4급수, 5급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10%밖에 안 낸 거지요? 그게 하천 준수를 한다는 말은 하천 바닥에 있는 모래를 푼다는 건데요. 예. 강의 특성상 상류에는 큰 자갈이나 큰 모래가 많고 하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점토 이런 뻘천이 많습니다. 예. 이 뻘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벼워서 그 모래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작은 규모니까 예.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준수하기 위해서는 응집제라는 약품을 넣고 그걸 뭉치고 이 가벼운 점토를 뭉치고 다시 이걸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다시 압축을 해서 우리가 캑이라고 하죠. 뭐 이런 작업을 거쳐서 준수를 해야 되는 게 모든 강 하류의 특성인데 낙동강의 경우는 그런 게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물을 가둬놓고 바닥이 나오면은 거기다 응집제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응집제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단해지면은 그걸 파내고. 응집제를 뿌려서 뭉쳐지면은 물을 빼야 되죠. 물을 빼고 압축을 하는 K 현상을 하면 단단해지고 그조차도 단단해지지 않으면 일반 흙을 넣어서 그래야 포크레인을 떠야 물처럼 쭉 빠지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작업이 있는데 평강천 하천 정비 사업은 응집제만 뿌리고 탈수하는 과정과 케이크하는 과정들을 제외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시범 준수를 했는데 이 시범 준수를 한 설계나 이 업체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환경부에 보고를 한 거죠. 예.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부산지방국토청의 실시 용역에서 자연건조전 준설토에서 수분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탈수 공정이 포함돼 있다. 근데 이제 탈수 공정이 빠졌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 공정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공정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환경부는 탈수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에코델타 시티 쪽에 땅이 넓으니까 예. 흙을 막 준설된 물이나 이런 것들을 예. 자연 건조로 맡겨서 준설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자연 건조라는 말은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10mm, 20mm 비가 오더라도 한 달 정도 말렸다 하더라도 금방 또 빗물에 문제가 되거든요. 예. 저는 자연 건조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선택하면서 이 부산 선악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15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자연 건조를 하면서 환경부가 80억을 써버렸어요. 어디. 지금 정책 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리는 뭔가 공정이 필요한데 그냥 자연 공정 햇볕에다 말리자. 그러면은 햇볕은 뭐 어쨌든 그냥 내리는 거니까 쬐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일단 오염토를 빼내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다음에 빼낸 흙 같은 경우에도 이 준설토도 지금 이거 탈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자연 건조로 하고 있으니까 더디다. 그러면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부가 좀 설계를 변경을 해서 이 토양 재질에 맞는 준설은 매뉴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좀 설계를 좀 탈수를 포함하고 하는 이런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데 예. 초기 설계 과정에 탈수를 뺀 과정이 있다 보니까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건조를 좀 강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좀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 건조라는 게 워낙 자연 건조 그러면 뭔가 자연에 건조하는 거니까 괜찮겠거니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기간이 더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동강 수질 개선 사업 전반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비가 지금 조금 있으면 벌써 지금 태풍 제기 아닙니까? 그죠? 예. 비가 또 가을에도 비가 오고 나면은 이게 기존의 자연 건조가 문제시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 평강시 하천 정비 사업은 예산이 한 80억 정도이지만 향후에 선악동강 전체 하천 정비 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 예산이 1,500억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과 같이 준설이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설계가 지금과 같이 왜곡된 구조로 된다면은 선악동강 수질개선 사업은 지금 150억 사업도 지금 3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1,500억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선악동강 수질개선은 향후 에코델타 시티나 국가 스마트 시티가 곧 입주를 하는데 그거가 적절하게 맞지 않는다면은 목이나 악취 투성이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 2025년 입주인데 그때까지 선악동강 일대 수질 2등급으로 끌어올리기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금 환경영향평가상 이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책임을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지고 책임 있게 할 건지 해야 되는데 이걸 제일 감시하고 속도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좀 부산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드는데 부산시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여기는 정말 부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에코델타 시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곳인데 실제로 그 앞을 흐르는 평강천이나 그리고 낙동강 수질이 계속 이렇게 좀 악화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주거 환경의 핵심은 주변의 공원이나 요 근사에는 수색권 아닙니까, 그죠?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악취까지 한다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우려고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면서 지금 에코델타 시티에 있는
스마트 워터를 수입해 가고 향후에는 국가 스마트 시티를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하는데 그 한국땅에 있는 부산의 국가 스마트 시티가 오히려 악치는 문제로 된다면은 당장의 이리시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국가 스마트 시티라는 또 국가 브랜드의 해외 수출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업무부서인 환경부이긴 하지만 저는 부산시가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땅이니까 좀 더 노력해 주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생명금을 감사합니다. 이순경 대표였습니다.